이제 실제로 양육자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과에 대해서, 일과 기반의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맥윌리엄 교수님이 포르투갈에서 또 뭘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2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신데 어떻게 잘 버티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 있으시면 저희 이제 제가 하고 강재현 팀장님이 하고 시간 좀 남으면 꼭 하시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과 기반 조기 개입과 일과와 발달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영아기의 아이들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랑 부모님한테 설문을 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를 못해서 약간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전 단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맥윌리엄 이제 박사님을 작년에 뵙고 났는데 저 올해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해 오시라 그러면 내년쯤 오겠지?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신다 그래가지고 놀라서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하도 이 조기 개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 우물안 개구리에서 다른 사람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도 남편한테 꼭 물어봐요. 그럼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제가 일과 기반 이 말을 썼더니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저랑 한참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일과 기반이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게 왜 일과 기반이냐는 거예요. 그건 일상생활이지 누가 일과 기반이라는 말을 만들었냐고. 그래서 내가 만든 말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조기 개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좀 알고 싶은 면이 되게 많아서 혹시 이제 전문가들이 근데 조기 개입을 모르는 전문가들이 일과 기반 일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을 할까? 부모님은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을 할까? 우리가 계속 일과 기반이 뭐 중요하고 일상이 중요하고 막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애나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조금 지나시다가 저기 납병동에 자리가 나서요. 납병동에 6개월만 하다가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뭐 납병동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왜 제가 집에 와서 이걸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설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고민이 됐던 건 그거예요. 그럼 어떤 설문을 만들어 볼까? 전문가에 대한 설문은 조금 쉬웠어요. 전문가에 대한 설문은 그 일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좋겠다. 그럼 일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들을 지원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한테는 일과가 왜 중요한지를 어떻게 물어볼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맥윌리엄 옛날에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이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사실 그걸 가지고 처음에 제가 2014년, 16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들고 우리가 자 집에 가서 일과를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요즘은 안 해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부모님들도 그거 대답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그러셔서 못하긴 하는데 대신 이제 저희는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오셨겠죠. 맥윌리엄 선생님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래서 오셨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양육, 교육, 재활 이 서비스가 정말 아이가 제가 생각하는 아이 성장은 얘가 일상생활 안에서 한 기능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게 성장이라. 일상을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을까, 얘가 일상생활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탐색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 정말 그런 게 연관이 돼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통합이고 뭐고 이게 다 중요한 게 얘가 어차피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인데 태어나서부터 그 사회에서 사는 거를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고 있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사실 맥윌리엄 선생님이 제가 방문하는 집에 오셨어요. 쌍둥이 아이를 보는데 얘네들을 제가 딱 2번 봤어요. 처음에 평가할 때 집에 가서 보고요. 집이 멀어요. 주소가 2개라서 다행히 가까운 주소로 와야 이제 아이가 평가를 받으러 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줌으로 아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제가 보는 아이가 자폐 아이고 한 아이는 그냥 발달지연이에요. 근데 이제 자폐 아이한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이제 맥윌리엄 선생님 왔으니까 한번 방문할 때 같이 가자 그래서 집을 가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러면 우리 강남으로 오겠다. 강동에 사는데 그래서 강남으로 갔어요. 이 아이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 집을 와 있고요. 주소지는 자기 집이지만 집이 아닌 집을 와 있고 갑자기 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고 저는 그 영상에서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면 그 이제 자폐 성향이 있는 그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이 보통 이제 제가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머리를 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건 엄마 아빠가 얘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엄마 아빠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날 어제 갔을 때 얘는 이제 계속 낯서니까 뭘 하냐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계속 자동차 2개 들고 있고 그 쌍둥이 여자 누나는 구석에 가서 이렇게 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가 요즘 공 좋아해요. 그래서 공 안에 뭐 넣은 공이 있어요. 그걸 막 흔들었어요. 흔들고 막 그러니까 애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공 굴리기를 하는데 할 리가 없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위안을 받은 게 뭐냐면 맥윌리엄 선생님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기가 힘드시니까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얘가 그쪽으로 오자마자 얼른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 굴리는 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애 손을 금방 안 붙잡을 텐데 왜 붙잡지? 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코칭을 많이 하는데 본인도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든 게 이렇게 정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스킬들이 일상 안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동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이제 또 생각하게 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애를 붙잡아다 손잡고 나한테 공 굴리라고 그러지? 나는 얘가 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엄마들은 공 들고 따라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얘 흉내를 내라고 할 텐데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윌리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얘한테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부모가 하는 거니까 부모가 할 수 있게 어머님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질문을 막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이 기술이, 가르치는 기술이 우리 이제 걔 목표 중에 주고받기가 있어요. IFSP 목표 중에 주고받기를 한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어떻게 시키느냐. 제가 봤을 때 맥윌리엄 선생님 얘 손을 잡고 굴려주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동떨어진 기술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술이랑 좀 다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걸 막 많이 고쳤는데 하면서도 내가 하는 기술이 사람들 눈에 따라서 동떨어질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기술이 동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부모가 생각하는 일상은 뭔지, 이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발달에 연결이 되는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일상 발달은 뭔지를 이제 좀 더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기 개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길은 하나가 아니다. 길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길은 뭐 가족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개입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아이가 일상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가족이 능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얘가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목적으로 삼고 있고, 얘의 환경이 가정이고 일상이 얘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연결을 해서 좀 여기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이 어떻게 되면 분절된 기술인지, 어떻게 하면 일상에 연결된 건지, 요거를 할 때마다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산이나 서초나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 환경에 가서 일상적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건 맥윌리엄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클리닉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상 지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니래요. 아직도 클리닉에서 일상 지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시스템이, 조기 개입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클리닉에서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클리닉에서도 일상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이제 센터나 아니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일상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든지 이게 분절된 기술인지 아니면 아이가 일상 안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아이라는 그 발달을 이렇게 빌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뭐 개발원이나 이런 뭔가 정책을 세우는 사람,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목표를 세운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뭐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 아이 발달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똑같은 대로 쳐다보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전문가나 부모나 우리가 전문가죠. 우리가 다 이제 같은 데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조기 개입 전문가,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영아 발달 조기 개입 협회니까 영아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요즘 유아까지 다 보지만은요.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 전문가 그룹을 물리, 작업, 언어, 특수교육 이렇게 요 분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과 활동들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이런 일과 잠자기,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발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모이신 분은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네, 부모에 대한 질문을 부모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일상 활동을 그 맥윌리엄 선생님이 번역한 이제
그 책에 있는 일과 활동 중에 몇 개만 중요한 거를 이제 뽑아서 꼭 있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활동에 관련된 발달 영역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그 engagement, 그다음에 그 independent, 거기도 이렇게 참여와 그다음에 관심, 두 번째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여기서는 소셜 릴레이션십은 제가 뺐어요. 빼고 대신에, 왜냐하면 영화이기 때문에 소셜 릴레이션보다 제가 부모의 만족도도 나와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는 그 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전문가의 요 설문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그러면 우리 조기 개입에 국가 제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일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들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설문을 보냈을 때 참석하신 분은 전문가는 110명이었고요. 그 중에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언어재활사는 30%, 그리고 특수교사 24.6%, 물리치료사 31.8%, 작업치료사 14.6%였고요. 연령은 33.6세가 평균이었고요. 표준편차는 7.3세였습니다. 여성이 41분, 41분, 남성이 19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하시는 곳은 중복 선택이 가능했는데 주로 이제 클리닉에서, 복지관이나 병원이나 사설치료실에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계신 분도 2분 계셨고, 홈티도 계셨고, 학교에 계신 분, 시스템에 계신 분이 16분이었고, 가정방문 조기 개입을 하고 계신 분이 9분이었고, 저 밑에도 프로그램이라고 기타에 쓰셔서 같이 포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클리닉에서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개입을, 가족 중심 그 일과 기반 조기 개입에 관련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나 물어봤더니 63.6%가 들으셨대요. 그러면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과 기반에 대한 그 조기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아시는 분들이 다 해버려서 약간 이제 제가 원했던 그런 결과랑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다행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97%가 매우 중요하다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일과가 아이 이제 발달 지연이나 장애 아이들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바뀐 것 같아요. 괜찮아. 그리고 이 왜 일과가 왜 중요하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중요한 이유로 일상생활 맥락에서 아이가 의미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84.5%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역량 강화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료실에서 배운 기술을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육의 어려움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것 중에 얼마나 이 아이 활동을 하는데 어머님이 만족을 하세요를 물어봤거든요. 그건 양육의 어려움이랑 굉장히 관련이 된 거죠. 난 너무 힘들어요. 이 활동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저귀 가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것도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육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물어본 거는,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혹시나 일과 기반한 지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있는 건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를 지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치료를 많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게 좀 줄면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를 양육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치료실에 와서는 치료 얘기만 하지
사실 집에서 내가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방문 가서 물어보면 어머님 어머 이번에 뭐뭐뭐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아, 얘 수면 패턴이 바뀌어서요. 요즘은 밤에 1시에 자서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요. 그래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10시까지 오라 그러는데 못 보내요. 그리고 아이 낮에는 막 졸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일상 안에서 얘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머님 낮에는 되도록이면 자지 않게 뭐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밤 저녁 9시 되면 불 다 끄세요. TV 키지 마시고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치료실 가서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거의. 치료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오늘 좀 못 자서 피곤해요. 뭐 이 정도는 말씀하시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같이 논의를 하시진 않잖아 잘. 그래서 부모들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야 일상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부모님들한테 일상적인 거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어머님께 말로 어머님 집에 가서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연구를 봤더니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쓴 연구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한 것들 중에 첫 번째 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이다. 네, 그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될 수 있을까? 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장 적절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말로 제안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때로는 부모가 할 수 있게 직접 보여주는 거, 이런 쪽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부모 코칭을 이제 가정 방문에서 하는 분들은 18분이나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할 수 있게 직접 하면서 보여주거나 방문해서 부모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부모 코칭이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로 해주는 것보다 실제로 아이 살고 있는 환경에 가서 아이한테 맞춰서 일과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라는 걸 대부분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과 지원 효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의지다. 그러면 부모가 시간이 없다, 부모의 의지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치료실에 계신 분들은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의 의지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을 본다면 우리가 사실 치료를 계속 많이 하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을 좀 많이 하세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온 게 실제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장애가 많은 심한 아이들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조기 개입 전문가들은 일과가 아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일과 기초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걸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방법은 현장 서비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의 거를 많이 고려하고 계셔서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은 가정방문 조기 개입이라고 가반수 이상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모 의지가 일과 활동 지원에 가장 효과랑 관련된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모 대상 연구인데 부모한테는 일과 중심의 조기 개입이란 말 자체가 부모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점 맞추는 게 아이 일과가 얼마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발달 우리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RBI 그래서 루틴 베이스드 인터뷰하고 세이퍼의 종합 질문인데 요 책 밑에 보면 여러분이 Working with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가 맥윌리엄 선생이 2010년에 그 쓰신 책인데 박지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에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터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코맵 보여주셨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기도 이제 5점 척도로 했습니다. 5점 척도로 해가지고 일과 활동들을 거기서 정했고요. 그다음 발달 영역도 인지, 언어, 사회, 운동, 소근육. 그다음에 자조 기술이 있는데 뺐어요. 왜냐하면 자조 기술에 대한 부모님들의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에 답한 부모님들은 평균 연령이 34.75세시고요. 범위는 25세에서 45세 그리고 여성이 81% 남성이 19%. 영화 관련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나 그런데 대부분이 안 들으셨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3분의 2가 안 들으셨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 좀 더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조기 개입을 모르는 부모님들을 접할 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총 248명, 총 271명이 됐는데 그중에 연령이라든지 답을 다 맞히시지 않는 분을 빼고 24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아이 발달 정도를 체크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심한 지연이라고 체크를 한 사람이 6명이고요. 중등도가 19명, 약간 지연 의심. 제가 장애라고 쓰지 않고 지연이라고 쓴 이유는 부모님들의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썼습니다. 지연 없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일반 어린이집에 부탁을 했더니 일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제가 연구할 거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대부분은 158명이 이용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 치료라든지 그쪽 사설 치료, 병원 치료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지연 아이들한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은 아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집중을 하는지를 본 거고요. 두 번째 주황색은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과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색은 부모가 얼마나 그 과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기상부터 시작해서 착탈이 섭식 외출 뭐 이렇게 쭉 봤는데 평균적으로 3점 이하의 모든 걸 했는데 요 심한 장애 있는 아이들은 되게 특이하게 아이들의 관심이라든지 참여는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높게 생각해요. 다른 중등도 장애 아이들보다. 이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도 지연이라고 체크하신 분이 19명인데 되게 이제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중등도 지연이면 벌써 이제 아이가 뭐 심한 아이들도 있지만은 벌써 이제 알게 된 그 어느 정도의 장애니까 치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엄마 만족도가 되게 낮고요. 그리고 아이의 독립성도 심한 아이들보다 독립성이 더 낮다고 엄마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과에 있어서 아이들의 독립성도 떨어지고 뭔가 부모님이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추론을 한 거는 부모님이 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과를 더 지원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연 아이들은 아까 이제 중등도 아이들보다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부모 만족도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관심이 그리고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 없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졌고요. 아이 독립 수행이 다른 아이들보다 일과수상에서 굉장히 높아진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 집단을 그 활동별로 일과 활동별로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아동 관심에 있어서 네 집단의 차이를 봤더니 제일 이제 지연 없은 아이들은 아동 관심도 높고, 그리고 심한 지연 아이들이랑 중등도 지연 아이랑 약간 지연 아이들은 활동에 따라서 되게 이제 아이들 관심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근데 심한 지연 아이들은 6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심한 지연이면 아이들 관심도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그런데 부모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숫자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숫자가 집단 차이의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숫자가 적은 집단에 있는 경우에 그냥 부모의 인식이라든지 아이의 개인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독립 수행에 있어서는 지연 없음이 이제 상당히 높고, 마찬가지로 중등도 지연이랑 심한 지연 아이들은 이렇게 중등도가 조금 더 독립 수행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활동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모 인식이 굉장히 다르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 만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연 없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중등도랑 그 다음에 심한 지연은 또 차이가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과에 대해서 그러면 가령 기상은 인지, 언어, 사회성 이런 발달이랑 어디에 연결이 돼 있을까를 본 거예요. 심한 지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지 발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싹 올라갔는데 사회성이나 소근육은 굉장히 신경을 안 쓰세요. 그리고 중등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심한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의 응답에 있어서 발달이랑 관련돼 있다는 게 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의 만족도도 낮고,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거나 일상이 아이들 발달이랑 굉장히 많이 관련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이제 제가 조금 추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연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연계된 게 굉장히 많은데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되게 이제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 없는 경우는 크게 발달이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히려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있으면 이게 어느 발달에 있을까 많이 들은 게 있으니까 연계를 하게 되는데 그냥 지연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발달 영역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 중등도 이상인 경우에 전문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다 똑같이 자녀 발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사회생활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하기, 가게 가기, 식당 가기 이런 거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룹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단의 그 숫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되게 힘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과에 대해서 부모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장애가 없으면 만족도가 높은데 오히려 이제 중등도 장애 있는 아이들의 이제 부모 만족이 더 낮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 정서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아직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연구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과 기반의 조기 개입이 그러니까 국가의 제도화되는 조기 개입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심층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다 그러고 너무 길게 해서요. 네, 사회자님께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